이 시간에는 마블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인트로에 쓸 그 스틸 이미지를 불러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지가 몇 초로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로 가서 프리퍼런스에 가보면 타임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가보면 여기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 부분이 나오는 현재 이미지당 3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블에서 다음 장면 넘어갈 때 속도가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3초면 너무 늦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으로 해서 10프레임 정도만 설정을 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관련된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스 이미지와 그리고 오디오 소스를 이렇게 다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고 해당되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퀀스는 컨트롤 N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시퀀스는 현재 1920, 1080으로 설정된 이걸로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 주제 공연이라는 요 폴더에 가보면 25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은 컨트롤 A죠. 이걸 선택을 해서 타임라인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요 이미지당 아마 10프레임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 프레임의 이 크기를 보니까요, 해상도가 1500858이라는 으로 촬영된 이미지, 스틸 이미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스케일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키를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체 해당되는 클립을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엇박자로 이렇게 장면이 이동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해당되는 클립을 전부 다 선택해서요. 요 다음 스틸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요 이미지를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해당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해서 엇박자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V2에 있는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해서요. 여기다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로 가보면 여기 포지션 부분을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이 장면이 넘어가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포지션 위치를 현재 요거를 5프레임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5만 하면 되겠죠. 점이면 초기 때문에 이건 10프레임이니까 5프레임만 이동하려면 플러스 5 하면 5프레임 뒤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부분을 키프레임을 잡고요. 이 상태 다시 인디케이터로 0초로 왔다가 자, 이 상태에서 이 해당되는 부분 여기 두 번째 포지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설정을 하면 이렇게 포지션 키프레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흐림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흐림 효과는 이 가우시언 블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펙트로 가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BLUR 그래서 블러라고 치면 밑에 쭉 내려보면 여기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에 가보면 여기에 가우시안 블러가 이렇게 있죠. 자, 이것도 처음 인디케이터를 0초에 나와서 블루니스를 요번에는 처음에 165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찍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5프레임 뒤로 위에 있는 5프레임 뒤로 요 뒤에가 똑같겠죠. 5프레임 뒤로 이동해서 이 부분은 0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이런 느낌의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포지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우측 키를 눌러서 여기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에 가보면
ease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 설명이 됐을 텐데요. 요 ease in을 선택을 해서 요 해당되는 부분을 가보면 요 부분에 요 해당되는 곡선 부분을 조금만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좀 부드럽게 서서히 줄어드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ase in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ase in 효과를 줬고요. 조금 내려올 때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내려올 때 보면 이 블루 부분, 가우시안 블루 부분에 보니까 요 해당되는 이펙트 컨트롤에 가보면 요 블루 디멘션이라는 블루의 방향을 이게 세로 방향이니까 이거를 버티컬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로 방향 형태의 느낌을 이렇게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블루 디멘션 방향을 버티컬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포지션 부분과 가우시언 블루 이 두 가지 효과를 줬는데요. 이거를 각 해당되는 클립에 일일이 다 적용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을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배웠던 프리셋으로 적용을 설정을 한 후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지션에 적용된 모션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언 블루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이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측 키 눌러서 세이브 프리셋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있는 마블이라고 지정할까요? 마블 인트로라고 이렇게 세이브 프리셋을 저장하고요.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펙트로 가보면 여기 빠져보면 여기에 이펙트 웹은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방금 지정했던 마블 인트로라는 게 있죠. 요거를 여기 해당되는 선택 전부 다 클립 첫 번째로 적용이 됐으니까 나머지 클립을 다 선택한 후에 마블 인트로를 이렇게 프리셋에 저장된 거를 이렇게 관련된 효과를 여기다 주면 전부 다 같은 효과를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해당되는 클립에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전체적인 클립을 다 선택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 우측 키를 눌러서 이 부분을 넥스트로 그룹으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룹 이름은 그냥 넥스트 시퀀스 01로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걸 넥스트로 이렇게 묶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묶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중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하면서 요 정도부터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컨트롤 K로 클립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앞에 부분 요 해당되는 부분을 우측 키 눌러서 스피드 듀레이션으로 현재 요것이 요 클립은 4초인데 이거를 200으로 하면 2배가 빨라지겠죠. 그러고 나서 요 리필 에디트로 해야지 이것이 길이가 빨라지니까 뒷부분이 당겨지면 뒤도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리필 에디트로 체크한 후에 OK를 누르면 이것이 4초짜리가 2초로 이렇게 좀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좀 속도가 빨라졌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뒷부분도 선택을 해서 우측 키 눌러서 스피드 듀레이션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빨라야 되니까 이거는 3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OK를 누르면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속도를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속도가 좀 뒷부분은 좀 빨라지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길이가 딱 보니까 지금 3초밖에 안 되니까요. 이걸 좀 더 이 장면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요, Alt 키를 눌러서 요거를 뒤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lt 키를 눌러서 뒤로 복사를 하고요. 또 Shift 눌러서 클릭 끝부분에 갖다 놓고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또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를 더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눌러서 뒤에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또 보면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도 전부 다 선택해서 다시 이 부분을 넥스트로 다시 한번 또 묶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색상 매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되는 프로젝트 패널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가보면 밑에 뉴 아이템에 가보면 컬러 매트가 있습니다. 이 컬러 매트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OK를 누르고요. 저는 빨강으로 이렇게 하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드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색상 매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색상 매트를 V1, 그래서 요거를 중첩된 부분을 위로 올리고요. 요거를 밑에 V1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스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를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보니까 지금 아까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했는데도 요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스케일 이미지, 여기 스케일이라는 부분에 가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맷들 하나 밑에 적용을 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다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요. 이 정도 위치에서 글자를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다 입력이 됐고요. 자, 이거를 셀렉션 툴로 빠져나와서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 가보면, 자, 이 부분에서 저는 글꼴을 티몬 소리체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크기를 하고, 크기는 적당한 크기 이렇게 일단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해당되는 텍스트니까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당되는 부분, 요 이미지, 요 텍스트 이미지에다가 도형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요. 여기에 보면 펜툴에 쭉 눌러보면 여기에 직사각형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누르고서 하나를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셀렉션 툴로 빠져나와 가지고요. 이 부분에 보면 자, 쭉 내려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7이 아니고요. 이 스트로크 부분에 설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트랙 매트 키를 여기다가 이 텍스트에다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로 가보면 여기에 트랙이라고 입력을 하면 트랙 매트 키가 있습니다. 요거를 V2인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펙트 컨트롤 가보면요. 이 트랙 매트 키가 적용이 됐는데 해당되는 매트는 여기 텍스트가 될 부분은 V3죠. 그래서 이거를 V3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랙 매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글자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앞부분은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 해당되는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두 번째 있는 V2A 트랙에 있는 요 해당되는 이미지 슬라이드를 Alt 키로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요 이펙트 컨트롤에 가보면 이 부분에서는 트랙 매트 키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딜리트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해당되는 V4에 있는 요 트랙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힐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 투명도를 이 기준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투명도 기준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 FX라는 부분을 우측키 누르면 오포시티라는 부분을 이걸 한번 클릭하면 이런 기준선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는 해당되는 부분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 10초니까 한 3초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한 3초 정도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요. 요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펜 툴이 있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키프레임 하나 딱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 6초 정도 이렇게 이동을 적당하게 6초 정도 이동해서 다시 키프레임을 딱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키프레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내용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다시 셀렉션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해당되는 이미지가 쭉 보이다가 서서히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아까 적용했던 트랙 매트키 해당되는 분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빠져나오게 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글자 부분이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 나와 있는 요 V3라는 요 텍스트 요 글자 부분을 Alt 키를 눌러서 다시 위로 하나 또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해당되는 것을 한 7초 정도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V5의 트랙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 해당되는 오퍼시티 기준이 이렇게 쭉 나오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펜 툴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키프레임 찍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지나가서 끝부분 정도 한 9초 정도에 가서 다시 키프레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쭉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빠져나오고요. 자,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이 부분에 좀 그 상태 다 보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원래 흰색이 나오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 중간 부분을요, 여러분들께 내려서 좀 내리면 윗부분이 이렇게 또 공간이 좀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있는 필름 노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소스를 불러와서 한번 적용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리셋 패널에 가보면 불러왔었던 내용 중에 쭉 올려보면요, 필름 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6번째 트랙으로 이렇게 갖다 놨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되어 있는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요. Alt 키를 눌러서 이 뒷부분은 딜리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 노이즈가 이렇게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는 MP4 영상 소스네요. 이거는 요 끝까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Alt 키를 눌러서 뒤에다 이렇게 좀 하나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끝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 표시로 이렇게 좀 마이너스를 좀 줄인 다음에 이 끝 부분도 하나 더 복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복사를 하고 그리고 제일 끝 부분에 딱 맞춰 가지고요. 해당되는 부분을 컨트롤 K로 잘라서 이 뒷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 노이즈 소스를 불러와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여기 상태에서 요 해당되는 윗부분도 이걸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이것도 우측 키 눌러서 넥스트로 그룹으로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해당되는 부분도요 선택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에 가보면 요 오퍼시티 부분에요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에 가보면 눌러보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요 효과를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적용했던 이 멀티플레이라는 것은 두 클립의 그 색상 채널 값을 곱해서 새로운 색상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티플레이는 전체적인 장면이 색상이 어두워지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게 멀티플레이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불러왔던 이 필름 노이즈라는 이 소스가 지금 해상도가 안 맞아서 아까 적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넥스트로 묶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요. 요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선택해서 우측 키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거를 따당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놈을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늘려줬고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고요. 다시 일로 빠져나오면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10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도 여기 뒷부분 적용이 안 됐네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이걸 또 다 복사하기 전에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 뒷부분도 이것도 더블 클릭으로 가가지고요.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확대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투명도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V6에 해당되는 트랙을 더블 클릭해서요. 요 해당되는 부분에
갖다 놓고 이 해당되는 부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키프레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좀 이동을 해서 이 부분에 찍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뒷부분에 있는 걸 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필름 노이즈 효과가 쭉 보이다가 점점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원하는 내용들이 다 이게 보이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필름 노이즈를 이용해서 적용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클립의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줄 텐데요. 이 해당되는 조정 레이어라는 건요, 우리가 이 클립에 효과를 주게 되면 각 효과마다 일일이 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조정 레이어 효과를 주면 그 밑에 다 해당되는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과를 주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의 뉴 아이템에 가보면요. 여기 가보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조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이걸로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끌어다가 이렇게 V7으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적인 셀렉션 툴이 빠져나온다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도 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적용했던 이 조정 레이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우리가 윈도우로 가보면 여기에 루미터리 컬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에 이러한 패널이 뜹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요, 여기에 보면 비그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해당 어마운트란 농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원하는 위치에 이 정도에 갖다 놓고요. 이 농도를 한번 이렇게 바꿔줘 보면 이렇게 이게 내려갈수록 이게 진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절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내려보면 이런 느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니스도요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루미트리 컬러 부분에 비그네트 부분을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조절해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사운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운드도 끝부분은 여러분들 끝부분을 가가지고요. 이 클립도 컨트롤 K로 해서 뒷부분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완성이 됐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블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